저희가 매직 넘버를 40, 20, 10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일단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 생각하는 매직 넘버는 40. 사실은 30% 초반 중반까지는 많이 올라갔었는데 네. 45를 좀 목표로 달리는 와중에 지금 사실 역주행하는 이런 분위기예요. 네, 40이라는 건 사실 5년 전의 상처 때문입니다. 5년 전의 상처가 어떤 거냐면 51대 49로 졌거든요. 근데 그 49가 사실 이 야당 대표, 야당 그 경선, 대선 후보로서는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본 거예요. 후보 단일화 했죠. 그 다음에 야권 연대했죠. 뭐 시민단체와의 연대했죠. 네. 모든 걸 다 탁탁 털어서 49%였거든요. 자, 양자 대결에서의 49%였는데 지금은 다자간입니다. 그랬을 때 본인이 최소한 40%를 가져가야 거기서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표의 트라우마는 뭐냐면 마지막 순간에 중도 2%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네. 49%까지 자기의 이 실력으로 가야 되고 그렇다면 40%를 넘어가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도 확산을 해서 이제 51%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계획인데 그래서 매직 넘버가 40입니다. 네. 40인데 자 40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했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재명 시장이 어쨌든 이 거의 문재인 대표와 성향이 비슷합니다. 좀 더 선명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만약에 이 경선에서 졌을 경우 그 표가 안희정 지사에게 갈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문재인 시장과 같은 어떤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이 두 사람을 합친 게 몇 %냐. 네. 근데 지금 갤럽 조사 이 전주와 그 전주까지는 비슷했어요. 40%에 육박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3% 떨어지죠. 이재명 시장 지금 단단히로 떨어졌습니다. 8%까지 떨어졌어요. 합치면 38%예요. 그러니까 합쳐도 지금 40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아주 지금 사실 굉장히 괴로운 순간이거든요. 몇 가지 악재들, 구설, 그러니까 전인범 씨와 관련한 악재라든지 이런 악재들과 더불어서 하향세에서 그런 악재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상승세에서 만났다 그러면 거기서 일단 멈추고 다져갈 수가 있는데 추세선이 하향세에서 악재를 딱 만나버리니까 거기에 더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어떤 우려를 낳고 있는 네, 좀 더 말씀하셨지만 좀 더 악재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하향 국면에서 지금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가장 크게 지금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캠프 영입 1호 그리고 안보 호위 무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크게 영입을 했는데 사고를 또 크게 치셨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6일이죠. 6일에 처음에 영입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부인 신하진 전 총장에 대한 법정 구속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했을 것이다. 캠프에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도 부인을 영입한 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 건데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5.18이 터졌습니다. 5.18 터지면서 이 부분은 지금 뭐 발포를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뿐 아니라 정호영 전 사령관까지 옹호하면서 호남, 강조 미신까지 작업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크게 지금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호남 분들도 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특전사라고 하는 게 호남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런 그 인식하에 전인범 전 장군이 그 전두환 대통령 발언을 하면서 그게 그 기름을 붓는 그런 결과가 됐고 게다가 또 여성들도 좀 그래요. 여성들도 그 부인이 만약에 혐의가 있다, 진짜 그랬다 그러면 권총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부부지간이지만 그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그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악재는 기본적으로 박세일 의원이 고 박세일 전 의원이 얘기했듯이 치열한 고민과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 준비가 없었다. 그리고 네. 치열한 고민이 없었다는 건 결국 공약이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고 준비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 주변에 영입 온 전인범 장군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약점을 보완하는 인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선 때 지금같이 인수위를 꾸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캠프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섀도우 캐비넷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냥 예전에 했던 선대위 이렇게 보질 않는다라는 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나 그 고민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것이 결국 문재인 대표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게다가 외부에서 지금 안희정 그 지사가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후와 외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겹치면서 지금 40%보다는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결과로 빚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지금부터는 안희정 지사가 20%를 넘기는 순간은 결국 문재인 대표의 표를 뽑아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기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결국은 캠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문제인데, 그 캠프 본부장으로 뽑은 송영길 의원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 과연 국가로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들이 있는 거죠. 일단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송영길 캠프 총괄을 맡긴 송영길 의원이 뭔가 엇박자를 좀 내면서 과연 문재인 전 대표를 도우러 온 사람이 맞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떤 얘기가 좀 논란이 됐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공 일자리 81만 개, 이것은 정확한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예산과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눠주는 일처리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 그 캠프나 선대위에 뭐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후보는 접니다. 네, 지금 후보하고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이 엇박자라는 모습이 흔치 않은 모습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묘하게 떠오르는 게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문재인 캠프에서는 뭐 담쟁이 캠프를 하면서 미래, 시민, 민주 캠프, 세 개 캠프를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용광로 선대도 막 꾸린다고 했는데 용광로로 융합이 안 됐어요. 또 그게 또 재현되는 거 아니냐. 지금 엇박자 나고 캠프가 따로따로 노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송영길 전 시장하고 지금 막 이렇게 논란 벌리는 걸 보면서 뭐가 딱 떠오르냐면,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을 했는데 계속 두 분이 논란을 빚던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인재 영입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쪽에서 사람을 데려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진보하고 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 또 진보에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였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인범 사령관 전 사령관 굉장히 훌륭한 분인 건 맞는데, 박지만 회장하고 친구 동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굉장히 보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평상시 생각이 어떤지에 대한 것도 제대로 검증을 안 한 채 그냥 덜컥 일단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문제가 안 됐더라도 저분은 아마 결국은 또 다른 그 논란의 대상이 됐을 겁니다. 자, 이런 식이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두 분이 또 멀어지겠죠. 김종인 전 대표하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사이가 그렇듯이. 자, 인재를 이런 식으로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쓰고 또 잘 관리가 안 돼서 통제가 안 되고, 자, 이런 식의 일들을 자꾸 반복한다는 거예요. 내지는 뭐 계속 보면 새로 영입한 인물들, 지난 총선 때도 영입을 많이 했지만 표창원 의원 대표적이죠. 계속 또 어떤 새로운 사고를 자꾸 유발하거나, 자, 이런 식이 되면 만약에 집권했더라도 집권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면 어떻겠어요? 이게 결국은 다 인사 관련한 그런 난맥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다가 최근에는 정책 관련해서 계속 제가 보기엔 자충수를 두고 있어요. 자, 이건 제가 보기엔 캠프에 지금 누가 어떤 분들이 핵심인지 모르겠으나 뭐 여러 가지 좀 비선 얘기도 있고 뭐 합니다만, 그분들이 지금 뭐 공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셋업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공공 일자리 81만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송영길 전 시장 말이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 공격받고 있잖아요. 공무원 숫자가 100만인데 무슨 81만을 5년 동안 만들겠다는 얘기냐.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할지, 또 뭐 갑자기 병역 기간을 갖다 12개월로 줄이겠다든지.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군대 갈 때쯤 되면요, 현재 병역 유지하려면 오히려 지금 병역 기간이 지금 2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4년 이상 근무해야 돼요. 이게 현실인데 그거하고 전혀 뚱딴지 같은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겹쳐서 지금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보기 이게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캠프 내에 매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전략적인 판단에조차도 약간 조금 뭔가 좀 착오가 좀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